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중간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이 어렵다고 설명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해드리는 보충 수업입니다. 특히 이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던 선생님들을 위해 최대한 쉬운 말과 일상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기계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사진도 찍고 길도 찾고 은행 업무도 하고 심지어 수업 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네? 이게 바로 생각이 넓어지는 경험입니다. 이걸 7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법 상자였던 거야. 피아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의 그릇을 넓혀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는지 이 과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황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AI 도구를 처음 사용할 때 이게 뭐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처음으로 AI에게 수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 나오지? 바로 이 상태를 피아제는 인지적 불평형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머릿속이 잠깐 헷갈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7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퍼즐을 맞추는데 조각이 잘 맞지 않아서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헷갈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왜 이럴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답을 찾기 위해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해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즉, 헷갈림이 생기고 궁금해지며 탐색을 하고 결국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어려움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5가지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식입니다. 도식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수업의 기준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일 수도 있고 내용 전달이 명확한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기준, 이것이 바로 도식입니다. 두 번째는 동화입니다. 동화는 새로운 것을 기존 기준에 맞춰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AI 도구를 처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그냥 검색이랑 비슷한 거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틀에 맞춰 이해하는 것이 동화입니다. 세 번째는 조절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점점 알게 됩니다. 검색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네? 이때 우리는 기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즉, 기존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조절입니다. 네 번째는 적응입니다. 동화와 조절이 반복되면서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해보고
잘 맞지 않으면 다시 생각을 바꾸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평형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제 이 도구를 제대로 이해했다. 머릿속이 정리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7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 알고 있었다가 다시 배우고 고쳐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존 생각으로 이해해보고 잘 맞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머릿속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배우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만 올리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이네? 이게 동화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퀴즈 기능, 토론 기능,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느낍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 이게 불평형입니다.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검색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직접 눌러보면서 익힙니다. 이게 조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게 평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능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습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순환 과정입니다. 이걸 7세 아이에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임을 한 번 깨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아제가 말한 발달 단계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운동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몸으로 배우는 단계입니다. 성인으로 보면 새로운 기계를 처음 만졌을 때 이것저것 눌러보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전조잡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성인으로 보면 대략 감으로 이해하지만 설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성인으로 보면 설명서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성인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응용하고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인도 상황에 따라 이 단계를 오가며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생각은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당황했던 경험이 떠오르셨나요? 그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존 생각을 바꿔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조절이라는 학습 과정입니다. 혹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미 평형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아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틀리고, 수정하고, 다시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